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낯선 소설이고요. 예, 젊은 작가의 또 작품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자, 고단한 이 워킹맘의 하루하루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탈출구를 은밀하게 제시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건 사람도 아니다는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요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전략 부분이 나왔네요. 그죠? 전략 중요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주인공이겠죠. 예, 실제 5살 난 아이입니다. 집안일도 해요. 또 회사 일도 정신이 없어요. 누가요? 나. 주인공입니다. 나. 30대 싱글 직장맘이 되는 겁니다. 이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죠? 예, 내가요? 아닙니다. 홍입니다. 홍. 그죠? 완벽한 슈퍼우먼 홍이 있고요. 또 활기찬 후배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 중에 이 홍과 구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완벽한 슈퍼우먼이고요. 또 활기차고 명쾌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 후배가.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죠. 열등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이 홍과 구를 보면서 이 주인공, 우리 서술자 이 주인공이 능력이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어떤 자괴감, 그렇죠? 모멸감을 지금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의 인원 감축, 그렇죠?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린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서술자의 어떤 주인공의 그 처지와 상황이 지금 제시된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대안이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대행을 하게 되는 거 로봇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나는 사실 반복된 회사 야근이라든가 회식 막 이걸 견뎌 나갑니다. 이 소설에서 사실 갈수록 육아에 대해서 가족이 있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이제 한계를 느끼게 돼요. 사실은요. 전략 안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싱글 워킹맘입니다. 우리 주인공. 돌싱이에요 또. 그러니까 남편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이에요. 남편과 헤어지고요. 또 직장인 엄마하고 취업맘, 직장맘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쓰시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눈으로 여겨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 열등감의 의미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가치를 낮춰버려요. 무가치하게 낮춰서 자기 비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이제 인원 감축인데, 이 부서라는 건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갈래로 나눠진 사무의 한 부분, 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서면 관리 부서, 영업 부서면 영업 부서, 이런 파트별 인원 감축이 지금 예고된 상황이다.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떠올린 건 뭐냐면요. 우리 너무 유명한 시, 고종이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시를 떠올리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하고 이 소설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시고요. 여성의 고단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공감이 확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개인의 삶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거죠.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입니다. 그래서 7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예요. 그래서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 이제 찾아보시면 고종희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번 비교 차원에서라도 꼭 견줘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트로 나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트로 나와 똑같이 생겼어. 내가 아닌 어떤 것. 이게 누굽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죠?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배송이 된 겁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때요? 머리끝이 쭉 뼈선다. 모골이 송연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팔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 소름 돋았다 할 때는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춥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그렇죠? 살갗이 오그라드는 거잖아요. 겉에 좁쌀 같은 것이 막 도톨도톨하게 피어오르는 거, 이게 소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섭거나 징그러운, 그렇죠? 이러한 상황인 거죠. 사진이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울 속에 진정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나가 와가지고 형태만 같고 나와는 느낌이 다른 그런 존재, 로봇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로봇이 마주하고 있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일 겁니다.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또는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할지, 그렇죠? 물건을 대하듯,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냐 아니면 물건을 대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그 주인공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멍하게 서 있다,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하죠. 멍하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고요. 사람으로 대해야 할지 물건으로 대해야 할지 지금 뭐한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는 상태고요. 우두망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두망찰,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갈팡질팡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뜻밖의 일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함,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당혹감, 혼란스러움, 우두망찰, 갈팡질팡, 어리둥절, 얼떨떨, 어지러움, 그렇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주인공의 심리와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주위를 민첩해요. 굉장히 날쌔고 빠르게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현관문에서 어디요? 집 안으로. 업체. 자, 업체는 어디였죠?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이제 물건이니까 사이보그와 함께, 즉 사이보그라는 말은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아라. 첫 번째 뭡니까? 주의사항이 나왔어요. 들키지 말아야 된다.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이제 변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또 특히 가족을 조심해라. 그죠? 또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뭡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약관을 지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장황하게 굉장히 뭡니까? 길고 번거롭게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불공정한 그런 계약이네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 있죠? 체크하는 부분.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약관은 계약할 때 특히 약속하여 정한 하나하나의 조항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장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떻습니까? 물건이 온 겁니다. 물건이. 그렇죠?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그렇죠. 동시에 나가면 안 되니까 함께 몰려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유배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또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집에 동시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업체 측이 전한 유의사항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이런 것이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또 업체에서 보낸 이 유의사항에서 로봇과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 특히 가족에게 들키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강조를 했다는 거. 그래서 난 로봇과 함께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그렇죠. 기계니까 얼마나 능숙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아이가 갖고, 그렇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굉장히 깔끔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됐고요. 또 싱크대도 욕실 바닥도 어때요? 굉장히 보송보송. 이게 결국 뭐야? 지금 가사 업무에 능숙한 것들을 지금 열거한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그렇죠? 완벽한 식기세척기고 구김방지 스팀 기능까지도 물론 개킹간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그러니까 주부로서는 굉장히 완벽하고 꿈꿀 수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꿈꿀 수 있는 그런 거죠. 현대인들의 그 워킹맘들 특히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가격만 좀 싸면. 어차피 상상입니다. 요리 솜씨도 뛰어납니다. 탁월해요, 굉장히. 그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까지 척척 박사처럼 만들어냅니다. 정말 부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가사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가사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정말 좋아, 최고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세요. 애석하게도, 자, 애석이라는 단어 아세요?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러분, 애석이라는 말 물어보면 실제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아,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정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조언을 구한다. 조언. 그렇죠? 예,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돼. 근데 없어. 어디밖에. 이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 3개뿐이라는 거예요. 이 트윈 사이보그. 나 닮은 기계란 얘기죠. 이 현대인의 소외된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예, 여기서 제가 또 떠올린 게 이제 소설 중에 여러분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르시면은 반드시 이 작품도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어떤 소외되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가 전부입니다. 이 두 행이.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이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현대인의 소통을 위한 갈망을 노래한 거고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시들도 연계해서 또 소설과도 연계해서 확인하시면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담당자는 회사 업체의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 그죠? 회사에서 그것에 맡겨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제안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로봇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일단 회사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치열한 어떤 사람의 경합,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에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어때요?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서 로봇 도우미 업체 담당자로부터 회사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이고요. 결국 치열한 경쟁 관계, 그렇죠? 이런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그 처지와 상황을 아주 그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담당자가 보낸 이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그렇죠? 메일에서 이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이메일이 온 겁니다. 담담했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담담했다가 뭐냐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토를 달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차분하고 침착했다. 그리고 냉철했다. 담담했다. 이러한 단어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풍부하고 다양한 단어. 우리 영어는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어에서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런 어휘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주렁주렁. 그러한 아주 훌륭한 단어들을 이럴 때 익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후에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소설 한 편 한 편 공부할 때 이런 어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는 뭐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입장이.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자, 이거 보세요. 완전히 인간이 기계에 지금 어떻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자,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아주 수준급이에요, 이 로봇이.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인다. 그렇죠? 회사에서 퇴출될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구축 능력 뛰어나죠. 플래시 다루는 솜씨 수준급이죠. 로봇은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완전히 완벽히 대체 수행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워낙 뛰어나고 우월한 업무 능력을 지녀가지고 그것이 내가 맡은 직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완전 대체하는 그런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왠지 씁쓸한 것은 나만의 그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느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냥. 그렇죠? 일이 얼마나 진도가 나갔는지. 또 내가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어요. 결국 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의 입지가 막 좁아지는 겁니다. 지금 디자인 작업 열흘 정도면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다 맡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휴가가 생긴 거죠. 신날 줄 알았어요. 막상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아주 이상스럽게도 공허해요. 허무해요. 불안해요. 좌불안석. 그쵸? 전전긍긍. 그쵸? 예. 좌불안석, 전전긍긍, 노심초사. 뭐 이러한 한자어 제가 늘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 불안해. 노심초사, 전전긍긍, 좌불안석. 그쵸? 허망함. 이런 것들. 이러한 정서를, 이러한 심리를 좀 잘 잡아주시고요.
여유가 생긴다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 그쵸? 현재 솔로니까 가질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생각한 만큼 한 가지도 또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왜? 공허하고 불안한다는 거죠.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집안일에 이제 매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 업무에 전담돼서 이제 구속돼서 얽매여 있는 거죠.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어요. 그렇죠? 또 싱크대 밑에는 바퀴벌레가 또 있었고, 또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는 어때요? 맛없어. 응?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이런 엄마의 속도 모르고 하면서 투정을 부린 겁니다. 기계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 장면 어때요? 로버트와 내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죠? 로봇이 자기 역할을 해버리니까 엄마의 그 어떤 그죠?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의 할 일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락으로 좀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이 그것이 만든 음식과 비교되고 있다는 자체, 또 아이가 말한 그 음식은 그것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것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이 예전에 그것이 만든 음식과 대조되면서 비교당하는 느낌.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이런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머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에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 받으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이라고는 뭐가 있냐? 그렇죠? 좋은 점 찾아봤어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뿐이라. 자, 여기서 이제 조사 보세요. 그렇죠? 단독 보조사. 요 자체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되게 마치 그 죄수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허망하네요, 그렇죠? 예,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나의 사회적 위치가 로봇의 도움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준 거다. 이건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불편한 마음, 그리고 회사에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좌불안석, 그렇죠? 예,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 좌불안석, 그렇죠? 가시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노심초사하는 장면, 전전긍긍하는 장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인공께서, 그렇죠? 이 로봇의 도움으로 나의 사회적 위치가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가사 업무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반갑죠. 이제 작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그 단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죠? 로봇 담당자예요.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나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흥얼거렸어요. 또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또 끊겨버렸네요. 그러니까 결국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 또 끊어졌다. 단절돼 버렸네 이제. 그렇죠? 오전 중에 가능하시죠? 라고 하면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했던 바가 아닌 거예요. 홍이 나왔어요.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것을 불러서 이제 그것 기계죠. 교대하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했고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주 위기가 왔네, 위기. 그렇죠? 들킬 위기잖아요. 자,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 그 전에 했던 그 기계가 했던, 그쵸? 로봇가 했던 그거의 결과물과 완전히 어때요? 대비되죠, 대비. 그러니까 마음이 안 차겠죠. 자, 이거 수정한 거 맞아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러지? 자기답지 않게 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망. 그리고 질책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고 있는 겁니다. 혼내고 있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입니다. 기세가 꺾이고 누그러지는 겁니다. 풀이 죽었어요.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추면 저음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 해줘요.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는 주인공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렇죠? 주인공의 심리.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이 작품이. 이 효과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허구화된 나예요. 꾸며낸 납니다. 조심하시고요. 주인공이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 내면 세계, 이걸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 작품 속에 나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서술자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고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신뢰감을 줘요. 또 친근감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인물과 독자의 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의 특징과 효과까지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은밀한 주문 같아요. 마치 홍은 나의 그 모습을 모르지만 나는 그 마음속은 어때요? 마치 넌 필요 없으니까 대신 기계를 데려와, 뭐 이런 주문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심각한 표정, 그죠? 심각해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어요. 바로 구였어요. 구.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응? 웬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 척척 맞은 거는 내가 아니라 그것이죠. 그것. 그렇죠? 실수를 다 하고 말이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위로한다?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을 지금 깔아뭉개고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 더 열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정거리는 거죠. 빈정거린다는 얘기는요.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놀림. 그래서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렇죠? 예, 메신저 창에서 마치 구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듯 했다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예.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속상한 건, 내가 진짜 그 속이 터지는 건 뭐냐? 열흘 만에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 존재감이 바닥이 떨어졌어요. 또 인간적인 유대감도 없어지고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와 홍해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이 동료들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은 나를 또 노골적으로 이제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유대감이 상실됐죠? 작업에서 밀려났어요. 이제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다른 몇 사람도 감원돼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렇죠? 이제 거의 감원되고 퇴출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빈정거려요, 구가. 그 오히려 고마울 정도. 왜?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죠, 이 구 자체가. 나머지는 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빈정거린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악화된 겁니다. 회사에 나온 부분들에서. 그걸 오늘 좀 이상한 애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렇죠.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기계가 다 완벽히 정상적으로 잘 했었는데 주인공이 바뀌었겠죠.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뻔했다. 우리 한자성어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뭐가 있죠?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보듯 뻔하다.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의 업무 능력을 짐작하며 안심하고 있다. 안심한 게 아닙니다. 나는 회사에서 그것이 보여준 업무 능력이 완벽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고요. 짐작했다라고 바꿀게요. 완벽할 것이라고 이제 짐작했지만 안심하고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자신의 대체품에 의해서 자신의 진짜 존재, 본질 이것까지 대체되는 상실감을 지금 맛보는 장면입니다. 자기 상실감, 그렇죠?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그것이 활약을 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것이고 함께 지내온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죠?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됐다. 자, 와해됐다는 건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열흘 만에 몇 년 동안 일한 사람들이 모두 대체됐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연 앞으로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될 텐데 과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어디 부분까지인지 뭐 이런 깊이 있는 사고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태도와 심리가 아주 잘 드러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막막했어요. 막막해, 혼란해, 암담해, 암울해. 그죠? 마치 사면초가에 담긴 그러한 사람처럼 진퇴양난인 거죠. 진퇴양난. 그죠?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자, 내가 아니라는 점 정말 그 어떻습니까?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좀 더 붙인 격이 돼버렸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봇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복귀한 나는 홍이
나가 아닌 그것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도 이 로봇이 보여준 완벽한 이미지로 인해서 나를 노골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 잘리니까, 그렇죠? 잘리니까 오히려 나를 피하는 입장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무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자, 아주 그 재미있고 신선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 소설, 단편 소설이고요. 로봇과 인간을 제재했고, 주제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다정한 업무를 모두 해내려면 결국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즉 기계여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고달프죠? 자, 201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땀 흘리는 소설이에요. 예, 그 책 안에 있습니다. 또 가상적이고 비판적이고 희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 4페이지를 이제 보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술상 특징에 가시면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고단한 삶. 그렇죠? 진퇴양난이라는 한자성어, 딜레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더 좋겠고요. 또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결국 로봇에게 밀려납니다, 인간이. 그렇죠? 주객전도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대인의 상황을 확장해서 보여준 겁니다. 최근 소설에는 이렇게 SF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현대인의 처한 사실을 현실 그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을 그려내는 작품이고요. 또 구와 홍을 보면서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삐적거리던 주인공은 사실 사람이 아닌 어때요? 트윈 사이보그를 통해서 차지할 수 있었던 인간답지 못한 위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합니다. 아셨죠? 오히려 주인공 자신이 어때요? 역할을 수행을 할 때 그녀는 최근까지 완벽한 것을 이유로 비난을 받는 지경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 동료인 구나 홍은 물론이요, 자신의 이미지 아이까지도 그녀를 완전히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 코너에 몰렸죠.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허구적인 존재를 통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무한 경쟁에 휩싸인 사람들, 즉 자신을 몰아세워서라도 완벽에 가까워지게 노력해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 정말 서글퍼지네요. 그렇죠? 또 사회는 여전히 그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또 그 완벽함의 추구는 자칫하면 어때요? 인간 자아의 상실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적절한 선에서 현실의 완벽 요구에 타협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또 마지막 반전에는요, 사실 그 홍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소의 이제 웃음도 나옵니다만 미적지근한 감정을 전달하면서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 사회의 지나친 완벽함의 요구가 비단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했던 홍 또한 뭐예요? 사이보그였다는 겁니다. 정말 그 극적 반전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이러한 진실한 완벽함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안과 회사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시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때요? 집안과 달리 나와 대비되는 그것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안과 모두 둘 다 대비되는 게 아니라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집안은 회사와 달리 위축감을 느낀다? 아닙니다. 집안도 회사에서도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집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을 통해 내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 그렇죠? 문제 해결을 둘 다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그것에서 맡기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육아, 집안일,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이런 것들이요. 자, 네 번째. 또 위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죠. 자, 네 번째. 집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으로 인해서 돈독해졌냐?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나와 있으면서 그것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투정을 부리는 거 보면 돈독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바꿔버리는 이미지로 결국 어때요? 비난을 받기 때문에 도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집안과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회사는 나가 그것을 필요한다. 틀렸습니다. 왜? 집안에서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로봇은 로봇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작품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소 어렵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신 시험 공부를 할 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